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지금 2017년도 금년도 여름이 정말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가슴처럼 날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해서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하루를 또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비롯해서 각 국가마다의 취업 비자 그리고 주요 산업 직종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시리즈 편으로 우리 직무별로 전공별로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취업처 그리고 해외 취업 전략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죠. 지금까지 해외 취업이 우리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정부 지원 사업이 만들어진 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올해 17년도까지 해서 약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 정부였던 그 예전 2014년도 전까지에는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이런 K-무브 사업과 유사한 정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직무가 뭘까요? 네, 여러분 어떤 직무가 가장 많이 접근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하스피탈리티, 과연 이제 서비스 관련된 산업이죠. CS라든지 CRM,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이런 산업 직종, 특히나 마이스, 우리 보통 PCO, PEO와 같은 이런 컨벤션 뷰어나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직업군을 갖는 케이스, 그리고 외식 산업 분야에서 조리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제가 해외 취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즉 해외 취업이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들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요리사라든지 이런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해외 경험이 꼭 필요한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해외 취업의 접근 방법, 그리고 실제 현재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많은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의 산업 직종에서 우리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채용 정보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늘 방송 꾸준히 잘 보셔서 지금 나와 있는 해외 취업 채용 정보에 여러분들 직접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자, 오늘부터 안내해드릴 직무 및 진로, 그리고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1편인 호텔 서비스 관련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4,811명이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해외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분야, 그 1위가 바로 서비스 및 교육 분야입니다. 서비스 및 교육 분야. 아무래도 여러분 해외 경험을 나 해외 취업이 필요할까? 제가 오늘 저희 방송국에 와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방대에 있는 학생인데요. 여학생이고요. 전공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학 전공입니다. 근데 부전공을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래 직무가, 지금 현재 4학년 2학기생이고요. 미래 직무가 해외 영업이나 무역 물류 파트로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한테, 이 청년한테 해외 경험이 정말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왜? 국제통상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무역 물류 인더스트리, 특히나 해외 영업을 나중에 미래 직업군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필요합니다만, 이 친구한테 가장 큰 포인트는 직무는 정해져 있어요. 해외 영업과 무역 물류 파트로 직무는 정해져 있는데 진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전공을 케미컬을 했기 때문에 화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더스트리를 찾는다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다시 저희 스튜디오로 올랐는데요. 자, 해외에서 내가 경험이 꼭 필요한 직업군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조금 선정을 해보면 그중에 1위가 바로 이 서비스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통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2016년도 통계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2016년도 해외 취업 국가별 분석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2,903명이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중에 바로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나갔었고요. 자, 두 번째,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811명이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사업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국가로 보면 1위는 바로 일본입니다. 2위가 미국, 3위 싱가포르 순으로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무가 제일 중요해요. 직무. 자, 다시 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서비스 직무 분야로 644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무려 1,135명이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표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저희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웨스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현장 실습, 해외 인턴 사업으로 나간 인원은 더 많은 수를 차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 직무 분야로 무려 작년에 1,135명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관광 경영학이나 호텔 경영학이나 외식 산업이라든지 이런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해외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걸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 접근을 하는지, 특히나 이 관광산업,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해외 취업을 선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그 1위가 뭐였죠? 복지 및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 접근하는 분들은 복지나 근무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보는 건 뭐냐면 전문 기술 및 업무 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해외 취업을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혹은 해외 취업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가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3월 22일 날은 여러분들 싱가포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이죠. MBS. 우리 쌍용건설이 지었던 호텔이죠. 우리 이렇게 호텔 건물 3개가 있고 위에 이렇게 배가 올라가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은 2년에 한 번씩 한국인을 채용하는 내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도 3월 22일 역시나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한국인 채용을 위한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의 내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채용 인원이 약 한 50여 명 정도였는데 지원자가 약 35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멘토링을 그 350명을 제 혼자 거의 다 멘토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사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W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출신 학교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유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유펜,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스피탈리티, 호텔 매니지먼트 전공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한국에서 W 호텔, 한국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유펜 대학에서 하스피탈리티를 전공을 하고 한국에 있는 W 호텔에서 룸 어텐던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던 친구가 호텔에 취업을 했는데 룸 어텐던트 직무를 하고 있다. 뭐 보통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해외에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에 갑니다. 과연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호텔 리조트 산업 분야 저희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지혜 선생님이 지금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관련돼서 직무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관광산업이라든지 호텔 등과 같은 이런 전공자들이 취업을 할 때 호텔이나 리조트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밑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벨보이라든지 도어맨, 그다음에 하우스키퍼, 그다음에 룸 어텐던트, 그리고 F&B 파트로 넘어갔다가 프론데스크, 그다음에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팀으로 갔다가 여기서 뱅키스로 넘어가는 친구들, 혹은 마이스로 넘어가는 친구들. 이걸 통해서 HR 부서에서 제너럴 매니저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 전공자들은 이 호텔 전공자들은 거의 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자들은 해외에서 경험이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의 전공을 가진 친구들은 당연히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전문 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쌓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외 취업, 해외 인턴의 접근 유형과 가치 신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직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이 나뉜다 그랬죠? 첫 번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이쪽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자들은 대학교 2학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거의 뭐 90% 해외에서 경험을 많이 쌓습니다. 특히나 뭐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우리 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글로벌 현장 실습, 4년제 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해외 인턴, 해외 취업 과정,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K무브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만들어서 내가 스펙을 좀 쌓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정 직무에 관련된 경력을 좀 쌓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에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온 친구가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경력을 조금 쌓아서 내가 제너럴 매니저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경력을 쌓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보통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좀 핸디캡이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미래 직업군을 설계하거나 내 미래 진로 방향성이나 직무 방향성을 설계해놓고 내 전공과 내 대학이 선택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죠. 당연히 수능 성적에 따라서 잡아나가는 게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이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기 위해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당연히 1개월에서 6개월 기간,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1년씩, 2년씩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1번, 뭐죠?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해야 되죠. 당연히 미래 직업군에 맞춰줘야 되겠죠. 내가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나는 관광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난 미래의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호텔 인더스트리, 호텔 리조트와 같은 이런 산업 직종에 가서 당연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호텔리어인 제너럴 매니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 뭐 찾아야 되죠? 네, 어학 능력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는 어학 능력이 일반 테크니션 직무 분야보다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특히나 한 개 국어가 아니라 2개 국어에서 3개 국어까지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어, 일본어, 심지어 요즘은 이제 중국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정도 언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갖추셔야지만 조금 좋은 곳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별 7개짜리, 6스타, 5스타 이런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어학 능력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족한 정보나 지식을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쌓는데요.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가시는 분들은 딱히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공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CRS, 아바쿠스나 토파스, 갈릴레오, 세이버, 아마데우스와 같은 예약 발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S마트라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SMAT라는 서비스 경영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기능사와 같은 이런 자격증은 일본에 취업을 했을 때 기술 취업 비자를 받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 간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취득한 간호사 자격증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보건국의 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즉 국가 대 국가끼리 자격증을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고용주가 바라봤을 때, 호스트 컴퍼니가 바라봤을 때, 즉 휴먼 릴레이션십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 인사 담당자가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고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봤을 때 과연 판단 내리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지난주에 만났던 한 청년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필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포인트를 좀 안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만났던 그 지방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스피탈리티 전공한 여학생들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관광, 조리 이런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S마트, CRS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고등학교 3학년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마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3년 내도록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요. 특히나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있으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실제 봤었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싱가포르에 전화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그리고 파티나 호텔, 오치드, 오차드 호텔, 보통 이게 5성급, 6성급 호텔인데요. 여기 HR 매니저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마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첫 해외 진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용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한테. 우리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특성화 마스터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보자. 이런 친구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단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특정 직무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자라고 해서 4년, 5년 전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해외로 이제 취업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가기 위해서 무기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조금 디테일한 직무 방향성이 나온다면 사전 준비 과정에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취득해 놓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이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자격증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취업 준비 서류 만들어야 되죠. 레주메,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뭐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뭐 특히나 레퍼런스 레터, 레코멘데이션 레터,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 이런 것들, 셀프 동영상들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제가 저희 방송에 안내해 드렸죠. 레주메에는 사진을 부착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진이 부착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레주메나 아니면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에 나오는 내 화면, 내 사진과 내 영상을 찍을 때 과연 복장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렇죠. 실습복 입습니다. 실습복. 뭐 모자를 쓰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이 하세요. 이런 것들 해서 좀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크리티컬 띵킹,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 요리 쪽 보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음식을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재학 중에 학교 다닐 때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셨을 때도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찍어 놓으셨다가 그 레시피를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레시피를 한국어로만 쓰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영어로도 좀 작성해 놓으시면 그게 바로 이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하스피탈리티 관광 쪽에 관련된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재학 중에요. 다양한 행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챙겨 놓으신다면 나중에 국내 취업이든 해외 취업이든 성공 취업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와 해외로 접근을 하시면 어떤 분들 계시죠? 실제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하고 나서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죠? 국내 취업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이직을 해서 해외에 있는 조금 더 큰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외식 산업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사례를 아주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경험하시고요. 캐나다에서 경험하시고요. 또 싱가포르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자기만의 어떤 이런 외식 산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리고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등과 같은 이런 국가에 가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필리핀에서 창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필리핀에 한국식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카페에 가면
우리 그냥 의자에 이렇게 착석하는 건데 그 카페는 이 신발을 벗고 좌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카페인데 그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아주 큰 돈을 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나 다 이쪽 그 외식 산업 쪽에 전공을 하셨고 이쪽으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접근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직무 분야로 나중에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하실 때 꼭 단순한 취업만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글로벌 창업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인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의 미래 직업군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 방송국에 오기 전에 우리 전화 통화했던 친구는 화학공학이고 국제통상학이 부전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해외 영업이나 그리고 무역 물류 파트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직무는 설정이 돼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진로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직무는 거의 뻔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R&D, QA, QC 파트, SCM, 자동화 생산 설비 과정, 설비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직무는 정해져 있는데 진로를 잡아야 됩니다. 관광 경영학, 호텔 경영학,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는 직무는 둘째 문제고요. 진로부터 잡습니다. 진로.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곳이 어떠한 산업 분야가 있고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데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스피탈리티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어떤 전공이 있는지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1번 관광 경영학, 2번 호텔 경영학, 보통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 가면 항공 호텔 서비스학, 그리고 우리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들, 경기 북부권 쪽에 있는 대학들에 가면 호텔 카지노학과, 그리고 외식 경영학, 외식 산업, 외식 조리 관련들도 있고요. 심지어 스포츠에 관련된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라든지 체육학. 체육학 전공자들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로 진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텔의 클럽메이트 직업 분야입니다.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로 갔을 때, 클럽메이트라는 직업군으로 갔을 때는 이 체육학 전공이라든지 스포츠학 전공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포츠학이라든지 조리 관련들 이런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공자들은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전공자들이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에서도 이런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자들이 내가 나중에 미래 직업군부터 설계하세요. 나는 나중에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겠다 해서 방향성을 설계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1순위. 공기업으로 빠집니다. 이제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저 위에 미래의 그 목표치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목표치를 잡아놓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래 직업군부터 잡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전공으로 해서 나중에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1순위가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우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은 이런 공사기관의 문화재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도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공기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공사 관련입니다. 항공사 관련. 항공사 산업 분야에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진로보다는 직무를 먼저 잡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상직 승무원으로 가느냐. 자, 객실 승무원은 여러분들 뻔하죠, 그죠? 그러면 객실로 갔을 때 국내 항공사로 가느냐 외항사로 가느냐. 국내 항공사 안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있을 거고요. 제주항공과 같은 이런 저가 항공들도 있겠죠, 그죠? 외항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델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잘도 있고요. 싱가포르 에어라인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이렇게 방향성을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 잡는 지상직입니다. 여러분, 지상직의 포인트는 1번 완전한 지상직이 있어요. 대한항공의 정직원으로 지상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사무직도 들어가실 수 있고 우리 공항에 가면 우리 예약 받거나 할 때 보면 카운터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면으로 딱 봤을 때 근데 이쪽이나 이쪽 끝에 좌측이나 우측 끝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세요. 조금 왠지 좀 포멀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었다 표현보다는 좀 포멀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포멀하신 분들은 예약 발권을 전담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항공사의 정직원들입니다. 항공사의 지상직 정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지상직으로 내가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했을 때는
1번 내가 항공사의 지상직 정직원으로 들어가느냐. 2번 CRS 팀으로 들어가느냐. CRS 뭐죠? 예약 발권이죠. CRS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예, 아바쿠스, 토파스, 세이버, 아마데우스 뭐 이런 것과 같은 예약 발권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통합이 됐는데요. 외항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항공사도 그렇고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CRS는. 그다음 뭐가 있죠?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보안 검색대. 우리 티켓팅 하고요. 짐 붙이죠, 그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이름 부릅니다, 그죠? 안에 뭐 화기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액체류가 있으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보안 검색대 소속이고요. 그리고 통과하죠, 그죠? 우리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면 우리 스캔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삐 소리 나는 곳 있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보안 검색대 요원입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대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회사 SDK라는 회사가 보안 검색대 회사로 가장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도 얼마 전에 들었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죠? 네, 카고 관련들 근무하시는 분들 있어요. 카고. 네, 물류라든지 운송 시스템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공항 내에 CS 파트, 그 안내 데스크라든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직으로 갈 거냐, 객실 승무원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이즈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는 디나타라는 회사가 있고 사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크기를 다르게 하죠, 그죠? 예, 이렇게 디나타입니다. 사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나타라는 회사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룹의 자회사고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조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나타 아랍에미레이트 그룹사에서 창의공항에서 CRS 팀에 근무할 한국 청년들을 총 8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요. 당연히 내한 면접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80여 명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 조건이 연봉이 보통 뭐 한국 돈으로 해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숙식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1년 이상만 지나고 나면 아랍에미레이트 직원들과 동일한 복지 혜택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사츠라는 회사가 하나, 창의공항 안에 사츠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사츠라는 회사도 역시 조업사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아랍에미레이트 그룹에서 진행하는 디나타와 사츠의 회사 규모는 조금 틀리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항공사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진로 방향성과 직무 방향성을 동시에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순위 뭐죠? 호텔 리조트 산업 분야입니다. 호텔 리조트 산업 분야. 자, 한국에서 관광 경영학이나 호텔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 전공을 해서 내가 호텔에 취업을 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죠? 벨보이, 도어맨, 뭐 예를 들어 룸 어텐던트, 하우스키퍼, 그다음에 F&B,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팀, 뭐 마이스, 뱅킷, HR, 그다음에 제너럴 매니저까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우리 하스피탈리티 전공했던 친구들이 호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기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는 해외 취업을 도전합니다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F&B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럼 F&B, 푸드 앤 비버리지 부서에서 해서 경력을 쌓게 되면 다시 한국에 되돌아왔을 때 당연히 F&B 하겠습니까? 더 위에 거 하겠습니까? 그죠? F&B가 아니라 프론데스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F&B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프론데스크로 이렇게 올라가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저희 그 순위 안에는 빼두었는데요. 크루즈 승무원도 여러분들 하나의 길입니다. 크루즈 승무원. 우리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국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이라면 이런 크루즈 승무원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필수인데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해외 취업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크루즈 승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쪽을 조금 잘 조심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 넘어가겠습니다. 4위.
4위는 바로 마이스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이스. PCO, PO와 같은 직업군으로 컨벤션 뷰어라는 이런 직업군이죠.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코엑스라든지 뭐 킨텍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호텔에서도 이런 마이스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제 지원자 중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래 직업군을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PCO, PO 직업군을 잡았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현재까지 마이스 인더스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이스 인더스트리로 접근하는 이런 케이스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5순위 들어갑니다. 5순위 뭐죠? 예, 트래블 에이전시. 예, 당연히 관광 산업, 호텔 산업, 관광 서비스 이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행사 쪽으로도 내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에이전시로 접근을 해서 내가 직업군을 설계를 하는데 여행 상담사라든지 여행 상품 기획자라든지 그죠? 예,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트래블 에이전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 여행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경험치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의 NCS 제도죠. 직무 중심이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면 그때 작성할 때 내가 꼭 인턴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혼자서 이렇게 여행 다녔던 것들, 여행을 통해서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설계를 했고 경비는 내가 어떻게 아껴갔고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에 들어온다라면 당연히 성공 취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외도 똑같습니다. 예, 해외도 이런 형태의 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면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뭐죠? 외식 산업 분야입니다. 외식 산업. 뭐 보통 우리 미래 직업군 설계할 때 저는 이랜드 그룹에서 가고 싶습니다. 저는 CJ 계열로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 이랜드 그룹의 애슐리에서 나중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는 빕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슈퍼바이저로 하고 싶습니다. 혹은 외식 산업은 어떤 게 있죠? 조리가 있죠. 예,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요리도 어떻게 나뉘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나 제가 제빵도 나갈 수가 있고요. 요즘은 바리스타까지 직업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디테일한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조리학 전공이라서 저는 요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옵니다. 근데 요리 중에서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는 진로 방향성은 설계하기가 쉬워요. 앞에 보신 것처럼 제가 표에서 드렸던 것처럼 1순위에서 6순위까지의 이 방향성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무를 찾는데 직무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 양식 하고 싶습니다. 양식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웨스턴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뭐 미국식으로 스테이크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파게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요리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미래 직업군에 나는 창업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냉장고를 부탁해. 요즘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셰프들이 이제 저희 TV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리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잡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방향성을 조금 설계를 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도 꼭 가지고 가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인데요. 우리 호텔 카지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외 취업에 문의가 많으세요. 호텔 카지노 전공하시는 분들, 우리 카지노 딜러 이렇게 하시나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카지노 딜러 쪽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저 역시나 뭐 10년 이상의 이런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카지노 쪽으로 호텔에 있는 카지노 산업 분야에 취업을 했던 케이스가 호텔로 취업을 했는데 WVIP 팀에 취업을 해서 카지노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에서 카지노에서 슈퍼바이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딜러 쪽으로 이 해외 취업을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학적인 부분도 줘야 되고요. 일반 어학입니다. 어학. 해외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 딜러를 한다면 당연히 어학이 필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킬이에요. 스킬 플러스 경력이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과연 내한 면접을 하는데 아니면 화상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킬과 경험을 어떻게 얼만큼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지노 직무 분야는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용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셔서 연수 과정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공자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이 이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이 되는 전공이 있고 안 되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스피탈리티 분야의 해외 취업, 해외 인턴 채용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 비자 제도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이 채용 정보를 어디서 보실 수 있죠? 예. 월드잡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해외 취업 공식 카페인 저희 해취박 카페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미국입니다. 해외 취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 1위죠. 1위 미국. 미국의 지금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하스피탈리티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핫한 채용 정보입니다. 뉴욕에 있고요. 회사 상호는 소조 스파 클럽입니다. 소조 스파 클럽. 네, 소조 스파 클럽. 지주 회사가 그 더 마커스 그룹입니다. 뉴욕에 있는 더 마커스 그룹은 미국의 뉴욕의 광고 마케팅 기업인데요. 여기 지주 회사고요. 더 소조 스파 클럽이라 그래서 한국식 찜질방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작년도 말에 설립을 했고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어떻게 뉴욕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맨하탄이죠, 그죠? 예, 허드슨 강이 지나가고 여기가 뉴저지입니다, 그죠? 예, 뉴저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예, 바로 앞에 허드슨 강이고 그 맞은편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예, 허드슨 강 앞에 7,000평 규모의 한국식 스파 리조트입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CEO가 한국 교민이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상 기업인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스파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 한상 기업인인 대표이사가 미국 뉴욕에 스파 클럽을 만들었어요. 근데 고객 수의 약 90%가 미국 현지인들이고요. 이 오픈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 저희 경주 동국대학교에 하스피탈리티 전공했던 우리 한 청년이 K라고 할게요. 우리 K 양이 취업을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졌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호텔 리조트 산업 분야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꼭 가서 내가 룸 어텐던트 안 합니다. 한국 애들 룸 어텐던트 안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서 뭐 하우스키퍼 안 합니다. 청소 일을 한다라든지 우리 룸 어텐던트 아시죠? 뭐 벨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객 응대, 고객 상담,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 이벤트 팀에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이벤트 팀은 당연히 PCO, PO, 마이스 산업 분야겠죠, 그죠? 이쪽으로 직무를 배정을 받는데 급여도 높고요. 뭐 100% 숙식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숙식까지 제공해 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 비자 뭐 가지고 간다 그랬죠? J1 비자로 시작을 하지만 근무 평가가 좋은 친구들한테 H1B 비자나 E2 비자까지 지원을 해주는 목적 하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데요. 장점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에 오픈하다 보니까 작년도 말 원래 9월 오픈 예정이었는데 거의 11월, 12월 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오픈하면서부터 뭐 거의 뉴욕 지역에서 각광을 받는 어떤 명소가 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미 취업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근무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런 게 힘들지만 나머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소조 스파 클럽, 내가 외식 산업이라든지 호텔, 관광 이쪽의 인더스트리에 가진 전공자라면 무조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연봉은 아마 3만 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연봉 3,500만 원 정도 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조 스파 클럽 규모가 약 7,000평 규모의 이 소조 스파 클럽입니다. 클럽.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우나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테라피스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채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캐나다로 한번 갈게요. 캐나다 재밌죠, 그죠? 예. 캐나다는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주권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캐나다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자, 캐나다 채용 정보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스타로 수시라는 수시 레스토랑이고요. 그리고 시마 수시라는 오늘 제가 수시 레스토랑을 먼저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보여드렸던 건 스파 클럽이죠, 그죠? 네, 호텔이나 리조트 산업 분야고요. 캐나다는 물론 호텔도 있습니다. 뭐 베스트 웨스턴 호텔도 지금 채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는 조리 쪽으로 조금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는 다시 취업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이 간다 그랬죠. 취업 비자 이꼬르 영주권이죠. 근데 취업 비자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레벌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이라는 LMIA라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LMIA 이꼬르 취업 비자 이꼬르 영주권이죠. 근데 이 LMI를 받으려면 캐나다 정부에서 선정한 노동시장 부족군에 들어가야 됩니다. 캐나다 정부에는요, 요리사가 노동시장 부족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 전공하시는 분들, 요리 쪽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국도 좋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좋습니다만 캐나다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요리 쪽으로 가시면 다시 정부에서 부족한 직업군이다 보니까 영주권 받기가 쉽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나 뭐 이민까지도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이런 캐나다 쪽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리 20대들 청년보다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 경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결혼하고 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너무 좋죠. 그래서 채용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타로 스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 밴쿠버나 이쪽에 가시면 우리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월 급여가 미니멈 2,000불부터 시작해요. 보통 얼마 정도 받으시냐면 시간당 17불 정도부터 스타트 하거든요. 시간당 17불 정도 받으면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따지면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영주권 취득하면 어떻게 되죠? 연봉 8만, 9만, 10만, 11만, 뭐 1억대가 넘어가는 형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캐나다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길이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내가 요리 전공이고 요리 쪽으로 나는 해외를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채용 정보.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 중에서 2016년도 사례에서 가장 많이 취업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갈 텐데요. 자, 일본은 쉐라턴 호텔에서 우리 한국인 청년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쌤, 근데 제가 저희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보면서 일본 취업은 좀 IT라든지 엔지니어 직무 분야가 접근하는 게 더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전공으로 일본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본은요. IT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엔지니어 직무 분야로 접근하시는 게 기술 취업 비자를 받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즉 해당 국가의 취업 비자를 받기가 용이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쉐라톤 호텔, 일본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이 쉐라톤 호텔에서는 조리부터 시작해서 하우스키퍼, 룸 어텐던트, 뭐 F&B, 그다음에 프론데스크까지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작전 뭐죠? 이 요코하마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서는요. 기술 취업 비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외 취업을 내가 하는데 취업 비자 받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국가가 워킹 할리데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기 전에 워킹 할리데이를 미리 취득을 해놓고 그다음 면접을 본다라면 내가 나중에 해당 국가의 취업 비자 받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랬죠. 그죠? 그 작전이 먹히는 곳이 바로 이 일본의 요코하마 쉐라톤 호텔입니다. 연봉도 거의 약 한 3,5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 친구들이 뭐 쉽게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쉽게 받을 수 있죠. 일본이 뭐 호주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호주는 뭐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발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걸쳐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캐나다에 비해서는 조금 편합니다. 캐나다도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1년에 2번밖에 없고요. 추첨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편인데 일본은 그나마 캐나다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내가 하스피탈리티 전공인데 일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먼저 신청해 놓고 그리고 요코하마 호텔에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장기전도 펼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포인트. 해외의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호텔로 취업하는 친구들. 일본의 요코하마 쉐라톤입니다. 미국 쉐라톤도 갈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셰라톤도 갈 수 있어요. 즉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산업 분야는 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그랜드 호텔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싱가포르에 그랜드 호텔로 가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내가 셰라톤에서 일본 셰라톤에서 근무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셰라톤, 필리핀에 있는 셰라톤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을 먹히는 곳이 바로 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해외 취업을 많이 가는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이죠. 네, 싱가포르 채용 정보. 싱가포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채용 정보 지금 나와 있는 채용 정보입니다. 볼게요. 싱가포르 호텔 어디죠? 부티크 호텔입니다. 부티크 호텔. 베뉴 부티크 호텔이 있고요. Far East Hospitality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는데 여러분 직무 보세요. 직무. 자, 먼저 Far East Hospitality 호텔을 보면 Housekeeper Front Desk라고 됩니다. 그죠? Housekeeper Front Desk. 급여 사항 뭐죠? 연봉 2,4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싱달러로 1,600불에서 2,500불이 월 급여로 잡힙니다. 쌤, 저 하우스키퍼는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제가 하우스키퍼를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 파이스트 하스피탈리티 호텔에서는 직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하우스키퍼, 그다음 프론데스크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청년이 이 하우스키퍼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고급 교육을 받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하우스키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퍼는 무시하십시오. 하우스키퍼에 가시는 분들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하우스키퍼로 많이 가시고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프론데스크로 들어갑니다. 프론데스크로 들어간다면 자 포인트. 그러면 저는 하우스키퍼 안 가고 이 호텔에 프론데스크 가고 싶어요. 근데 면접을 봤어요. 근데 프론데스크에 똑 떨어지고 하우스키퍼에 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어학입니다. 어학입니다. 싱가포르는 뭐라 그랬죠? 전공이 의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개인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내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히나 이 호텔 산업 분야 여기서 프론데스크는 호텔의 꽃입니다. 꽃.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어학 실력이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영어만 해가 됩니까? 아니죠. 특히나 호텔의 프론데스크까지 가려면 영어 플러스 중국어까지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접근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사례를 하나 드리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2013년도부터 매년 2년에 걸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을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직원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매년 그렇게 뽑았는데 2015년도 3월 22일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국 청년들을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다시요. 호텔 산업 분야에 접근을 한다. 내가 하스피탈리티 전공이고 호텔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미래 직업군이 잡혀 있죠. 미래 목표치가 있겠죠. 난 제너럴 매니저 할 거예요. HR 매니저 할 거예요. 내가 마이스 산업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저는 뱅킹 쪽에서 하고 싶고요. 저는 카지노도 하고 싶고요. 저는 WIP 팀도 가고 싶어요. 프론데스크도 가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못 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세요. 당연히 호텔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벨보이, 도어맨, 하우스키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데 취업을 하게 되면 호텔로 취업하게 되면 최소 F&B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F&B 중에서도 F&B 서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니까 저는 프론데스크 갈 거예요. 저는 마이스로 갈 거예요. 저는 HR 매니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쳐버리니까 해당 국가의 인사 담당자나 해당 국가의 고용기업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학구열이 높거나 교육열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학벌도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도 애들이나 필리핀 애들처럼 이런 어학이 또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겸손하게 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갔다가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는요 다시는 우리 한국 청년들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K무브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서 저희 정부가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우수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먼저 가시는 선배들이
앞에서 정상적이지 못하면 그 뒷단에 우리 후배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2015년도 3월 22일 날 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습니다. 네. 채용한다라는 말이 늘상 나오긴 하는데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조금 준비하신다면 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조금 더 진로나 직무 방향성 설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춰 주셨으면 하는 케이스고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런 채용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183일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죠. 싱가포르 취업 작전 뭐라 그랬죠? 처음에 들어가면 싱가포르는 무조건 급여가 낮습니다. 낮은데 183일에서 1년만 지나고 나면 이직이 자유롭죠. 이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몸값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내가 나와 있는 화이스 호텔이라든지 베뉴 부티크 호텔 급여가 1,600불에서 2,500불밖에 안 돼. 아, 나 급여가 너무 작아. 나 안 갈래. 그게 아니죠. 일단 가세요. 가셔서 183일에서 1년 딱 지나고 나면 이직하세요. 그럼 여러분 급여가 월 2,700불에서 3,500불까지 100% 올라갑니다. 예, 이건 제가 봤던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의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취업할 수 있는 또 핫한 채용 정보는 여러분 괌 사이판에 가면 PIC 호텔이 있죠. 그죠? 예, PIC 호텔의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매년 1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클럽메이트 이 직무 분야는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도 가도 되고요.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죠. 당연히 체육학이라든지 스포츠 관련 전공자들도 이 직무 분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괌과 사이판에 있는 PIC 호텔에서 클럽메이트로 근무를 하는데요. 단점은요. 급여가 낮아요. 급여가 시간당 7불 50전에서 8불 50전 정도 됩니다. 예, 7불 50전에서 8불 50전. 이 얘기는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는 이 괌 사이판 PIC 호텔의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는 취업을 목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해외 취업 접근 유형과 가치 실현으로 봤을 때 내 몸값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전공으로 내가 미래 직업군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내 꿈을 찾기 위해서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졸업하고 가시면 안 돼요. 졸업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재학 중에 휴학을 내거나 이제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졸업해놓고 취업해놓고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재학 중이거나 이제 취업 시점에 한 번 정도 한 1년 정도 가서 영어도 늘리고 그리고 직무 경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험 쌓고 그리고 제일 큰 거 뭐죠? 즐기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 괌 사이판 PIC 호텔에 가시는 것도 한 케이스고요. 매년 저희가 15명씩 우리 청년들을 가는데요. 청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괌 사이판 PIC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럽메이트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 직계 가족이 우리 괌 사이판 PIC 호텔에 여행을 오면 직계 가족들 전액 무료입니다. 숙소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무료로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케이스인데 올해는 조금 더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10월부터 12월 달 그 사이에 이제 출국을 하는 형태로 지금 몇 명의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클럽메이트 직무 분야다 보니까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빙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으로도 내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학도 조금 필요하겠고요. 근데 어학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학도 어느 정도 케이스를 좀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수영 자격증이라든지 우리 수영하면 이런 수영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다이빙 하시는 분들 워터파크 워터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조금 챙겨 놓으시면 면접 볼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다시 하스피탈리티 전공자도 가도 되고요. 체육학,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들 전공자들이 재학 중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채용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채용 정보들은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K무브 정부지원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잡 플러스에서도 여러분들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어디 있다 그랬죠? 네, 해외 취업 박람회 할 때 해치바 카페에 보시면 이런 채용 정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채용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다
내한테 맞다 안 맞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먼저 뭐죠? 채용 정보도 보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 직무, 미래 직업군, 특히나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는 미래 직업군 설계, 진로 설계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잡으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국가 그리고 기업 채용 정보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오늘의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글로벌 잡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해외 경험이 꼭 필요한 직업군이니 꼭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해외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